안녕하세요. 외신에서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 커버의 커트는 코끼리가 세계경제를 깔고 앉아서 미안하다 하고 있네요. 방안의 코끼리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모른 채 하는 큰 위험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소재한 금융산업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금융연구원 IIF가 11월 14일 세계경제 부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드러난 세계경제 부채 규모와 이에 대한 해석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 보고서의 해석을 놓고 다양한 경고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세계 부채는 251조 달러, 올해 상반기만 7.5조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51조 달러, 세계 GDP의 320% 규모고요. 올해 증가분의 60%는 미국과 중국이 늘린 것입니다. 전체 부채 규모 중에서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 72.4조 달러로 이머징 마켓 GDP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세계경제 1인당 평균 부채는 32,500달러, 하나로 약 3,800만 원이 되고요.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빚더미에 앉는 꼴입니다. 이 빚을 지은 주체별로는 민간 기업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27%, 금융 부분이 24%, 가계가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을 뺀 비금융 부분만 보자면 190조 달러로 세계 GDP의 약 240%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IIF는 2019년 말까지 세계 부채 규모는 더 늘어서 25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미국의 정부 부채, 중국의 민간 기업 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세계 부채가 약 70조 달러 늘어난 걸로 보고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에 비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저금리에 의한 통화정책의 한계와 과다 부채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기업부채 과다국가들의 거품 붕괴 위험, 이에 따른 고용 악화로 인한 경제의 추가 악화 전망 시에 그 해당 국가나 그 해당 부분으로부터 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이머징 마켓의 외화부채 규모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러한 자본 이탈 위험, 특히 달러 강세의 위험이 신흥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 규모의 특징으로는 과거 10년간 자본시장의 채권을 통한 부채 조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2008년에 87조 달러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115조 달러로 가계를 제외한 세계 부채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증가가 원인이었고요. 이 국채는 2009년 40% 비중에서 2019년 상반기 47%로 7%가량이 늘었습니다. 또한 이머징 마켓의 채권 비중도 급증했고요. 단 금융채는 감소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목인데요. 높은 부채가 기후위험을 악화시킬 거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후위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딘 편인데요. 최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국들이 부채 과다국가와 겹칠 경우에 기후변화 위험, 저탄소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급격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기구들은 2050년까지 기온 1.5도에서 2도 상승을 방지할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연간 기후변화 산업에 3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도 고기후위험과 고민간부채 부담국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할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후변화 위험은 후진국,
저소득층에 갈수록 보다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연구와 관련된 컨텐츠는 10월 25일 날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IMF의 힌트 2030 유망투자산업은 기후변화와 저탄소산업이다 라는 컨텐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경제의 과다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 완화 정책에 기인합니다. 과다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다음 뇌관은 민간기업과 정부 부채의 급증이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선진국은 정부 부채 위주로 증가를 했고요. 이머징 마켓은 기업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은 미국, 이머징 마켓은 중국입니다. 세계경제 부채를 분석해보면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가 위험하다고 하고요. 이 기업 부채 증가로 좀비 기업이 세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 캐나다, 미국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달러 강세는 신흥국 회사채 시장을 위협할 수 있고요. 미국과 중국 과다 부채로 아마 세계경제 골칫거리 방안의 코끼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표지 그림에 코끼리 보이시죠? 미국과 중국이 될 확률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의 뇌관은 가계부채 중에 주택 관련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기업부채가 위험 수준이고요. 놀랍게도 학생부채가 가계대출 중에 굉장히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중국 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대부분 정부 소유 기업 부채의 과다 증가가 원인이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기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IIF는 지목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300%가 넘는 세계경제 부채, 지구에 태어나자마자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 세계 부채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방안의 코끼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부채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세계 경제가 과다한 부채 버블 상태에 있으면 취약 경제국은 약간의 충격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금리와 더불어서 세계 경제의 과다 부채가 또 다른 보편적인 경제 상황, 뉴 노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문제거리임을 다 알고 있지만 눈 감고 있는 방안의 코끼리가 될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후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세계부채의 급증과 관련해서 과다한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제한 정부 부채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존의 공격적인 매파, 온건한 비둘기파와 별도로 올빼미파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연준 해설하는 정부 부채 해설도 별도의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현실은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국이 살아나가야 될지 정책 이반자, 경제학자들이 골머리를 싸고 있고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저질러 놓고 기존의 경제 상식과는 다른 통화정책, 무제한 통화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과다부채, 과거 같으면 용인될 수 없는 걷잡을 경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만 나홀로 11년째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물가 속에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나타내는 골디락스가 미국 경제에 오고 있다는 뻔뻔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전 세계인이 1인당 부채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급격한 시장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유용한 경제와 금융정보를 찾아서 해설하는 머니 부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